네, 안녕하세요. 동계레저 세미나 5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5주차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패러렐 턴이라는 수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여러분들이 스키장에서 플루그 활용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초급자의 그런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러렐 턴을 통해서 조금 더 스키와 익숙해지고 속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그러한 수업 준비해 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동에 대한 제약이 많이 증가하였죠. 아무래도 활동성 자체가 모두 다 축소되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도 생기게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럴 때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요. 다양한 지식을 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키장에 갔을 때 스키를 더 많은 지식으로 스스로 피드백이 가능할 정도의 지식과 이해도가 증가된다면 여러분들은 스키를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런 이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면 조금 더 습득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이렇게 5주차 수업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즐겁게 스키를 타자이고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동작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더욱더 즐겁게 스키를 타고 나아가서 타인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배웠었던 패러렐 턴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하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패러렐 턴을 할 줄 안다면 이제 혼자서도 연습을 하면서 이러한 연습, 다양한 연습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본인의 실력이 증가하면서 그걸 통해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연습 방법인 응용 동작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후에 패러렐의 체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타면서 이러한 체크 포인트와 자신의 동작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드백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러한 암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패러렐 턴 플러스 알파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스키에 빗대지 않고 다른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지 확장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라는 파트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패러렐 턴과 조금 더 익숙해지고 11자 스키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스키장에서 패러렐 턴 한번 연습해 볼까 라고 말이 나올 때까지 제가 패러렐 턴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설명해 드리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이 패러렐 턴 한번 저희가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망각해서 조금 어색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동작을 보면은 저분은 패러렐 턴 동작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이 장면을 보면 스키장에서 패러렐 턴을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네, 그죠? 여러분들 배웠죠? 패러렐 턴. 패러렐 턴이란 스키를 평행하게 두고 회전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프르그아렌과는 자세가 처음부터 다르죠. 아무래도 프르그아렌은 A자 모양으로 뒤에 스키 면이 바깥쪽으로 각이 넓게 테일 부분, 테일은 꼬리입니다. 영어로 꼬리고 테일 부분이 평행하게 11자라고 표현하는데 패러렐 턴은 평행하게 양쪽 스키를 이렇게 하고 타고요. 아무래도 프르그아렌보다는 가속이 조금 더 잘 붙고 속도감을 훨씬 느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자세는 중급 정도 스키어가 속도 제어를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마스터하고 설질과의 느낌에 대해서 감각을 충분히 익힌 다음 단계의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당일날 바로 하게 되면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영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프로그램을 마스터했다는 전제하에 패러렐 턴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스키가 재밌게 여러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고 매년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러한 스키의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러렐 턴 한번 같이 확실히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패러렐 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 번 더 리뷰하겠습니다. 패러렐 턴 하는 방법은 프로그보겐 턴과 같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왜 같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네, 같은 공통점인 요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다라고 표현을 하였고요. 업다운과 폴 체크 타이밍이 동일합니다. 업다운, 프로그램에서 업 그리고 다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기억하시겠죠? 네, 첫 번째, 턴이 시작된 바깥쪽 스키에 체중을 두기 시작합니다. 네, 바깥쪽 스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제는 헷갈리면 안 되고요. 바깥쪽 스키는 여러분들이 지금 스키어를 보시면은 오른쪽 다리가 바깥쪽이 되고요. 이렇게 바깥쪽은 곧 밑으로 하강하는 계곡 쪽 방향과 정상 방향 이렇게 방향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준을 잡아두고요. 바깥쪽 방향에 체중을 두고 풀고 하랭과 동일하죠.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깥쪽에 체중을 싣고 그 다음 두 번째 턴을 준비하기 위해 폴을 찍으면서 업을 합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설명까지 들어보면 지금 다운한 상태에서 2번까지는 다운했다가 이제 턴을 하면서 폴을 찍으면서 이제 업을 하는 동작입니다. 여러분들이 폴을 찍으면 업을 한다?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업 동작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조금 했었었는데요. 한번 자세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폴을 찔러서 턴을 할까? 그냥 타면 감속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폴 체킹을 하지? 폴을 왜 찔르라고 하지? 라는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폴 체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스키 타는 리듬을 형성한다. 다시, 스키 타는 리듬을 형성하기 위해서 폴 체킹을 하고요. 두 번째, 몸의 방향을 조금 더 쉽게 낮은 곳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폴 체킹을 합니다. 말 그대로 폴을 지면으로 찍으려면 상체와 무게중심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서 낮춰야 되겠죠. 그래야지 폴이 지면을 살짝 체킹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다음 턴의 바깥발과 손을 바로 돌려주면 간단하게 턴이 가능합니다. 네, 이 말은 폴 체킹한 손이 있겠죠. 폴 체킹한 손의 반대쪽을 가볍게 들어주면은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그쪽 체킹하는 쪽에 충분히 실려 있다가 그 다음 가볍게 들어줘서 바로 돌려주면은 간단하게 턴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폴 체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듬 감각도 익히고요. 스키를 타는데 조금 더 쉽게 무게중심을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폴 체킹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의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프로그하렌 동작 이후에도 어느 정도 내가 턴의 마무리 동작에서 폴 체킹 하면서 찍고 업 해서 무게중심을 가운데에서 위로 살짝 올렸다가 다음
내추럴 포지션, 자연스러운 자세 하고, 그 다음 폴라인 이후에 바깥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주는 이러한 중간 동작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초보자들, 그리고 무서운 분들, 공포를 느끼는 분들,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폴 체킹 혹은 내추럴 포지션 혹은 폴라인을 생략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빨리 방향 바꾸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폴 체킹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동작입니다. 세 번째, 업을 하면서 천천히 체중을 반대쪽으로 옮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폴체킹하고 체중을 가운데로 업 해줬다가 무게중심을 위로 살짝 올렸다가 중립으로 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양 스키의 중간에 올라갔다가 반대발로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체중을 반대쪽으로 옮긴다라는 건 내추럴 포지션, 폴라인, 그 다음 무게중심을 쭉 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앞에서 설명했듯이 체중을 완전히 반대발로 옮기면서 회전을 시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네 번째 사진의 스키어의 왼발에 모든 무게중심이 다 간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프르고하렌 때도 배웠었죠. 그렇듯이 무게중심을 반대쪽, 바깥쪽, 계곡 쪽 다리에 옮긴다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패러렐 턴의 전반적인 사진과 이러한 그림으로 동선을 한번 표현해 보았고요. 이러한 동선이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하고 있다면 이러한 라인을 본인이 지켰는지 뒤를 돌아보고 피드백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은 S자가 이렇게 폴라인이 많이 그려지는 S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금 누운 S자, 조금 넓은 S자를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 사활감 같은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속도 조절도 하고 스스로 제어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S자는 조금 가속이 많이 되겠죠. 아무래도 초보분들이 패러렐턴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이 이런 S자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속도감을 느끼는 S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급자 정도 됐을 때 이러한 S자를 본인이 그릴 수 있는가라는 자기 스스로 피드백도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사진을 보면서 같이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지금 스키어가 딱 봐도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왼쪽인가요? 스키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이 스키어라고 이입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신체를 내가 지금 스키를 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탑테일 스키의 앞부분이 지금 스키어의 오른쪽으로 향했죠. 오른쪽을 향하면서 계곡 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저는 무게중심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면 그렇죠. 내추럴 포지션이라고 표현하고 밑에 보면 폴 라인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번 그렇고요. 3번 폴 라인으로 접어들면서 이때 가속이 엄청나게 붙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오른발 바깥발에 무게중심을 쭉 주면서 그 다음 턴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폴라인으로 가면서 오른발에 무게중심 바깥발에 충분히 주고 5번 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6번 끝까지 다운한 상태로 무게중심을 끝까지 꾹 눌러주면서 오른발에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이고 7번은 앞에서 배웠던 폴체킹을 하면서 무게중심을 살짝 위로 올리면서 가운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탑
탑이 자연스럽게 뉴트럴 포지션, 자연스러운 내추럴 포지션으로 가면서 무게중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탑이 계곡 쪽 방향 하강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되고 있죠. 그 다음 기다렸다가 10번도 폴라인으로 서서히 기다렸다가 그 다음 11번에서 점차 체중을 이번엔 왼발이겠죠. 왼발로 꾹 눌러주면서 13번, 14번, 15번 이렇게 회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무게중심 발바닥 모양을 보면은 무게중심이 양발에 골고루 있다가 폴라인 이후에 무게중심을 바깥발 주었다가 업 홀체킹 하면서 업 해주고 그 다음 다시 뉴트럴 포지션 폴라인 그 다음에 다운 하면서 바깥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을 주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S자가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고요. 충분히 감속이 이루어지고 설질에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 감속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안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숙련이 됐을 때 이렇게 동작을 연습해 보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패러렐 턴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죠. 그러면 이 패러렐 턴이 마음처럼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용 동작을 준비했고요. 응용 동작은 여러분들이 패러렐 턴 연습할 때 한 번쯤 이런 동작으로도 연습해보고 자신한테 맞는 연습, 응용 동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응용 동작을 하다 보면 또 스키가 재밌고요. 내가 이런 동작이 되네 하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급격한 허리각을 이용한 턴입니다. 1번 사진처럼 바깥쪽 발에 허리를 의도적으로 꺾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여기서 바깥쪽 발은 어디였죠? 네네. 네, 지금 스키어의 오른발이겠죠. 오른발 허리를 왼발 쪽으로 살짝 넣어준다, 꺾어준다 라고 표현하고 살짝 허리가 기울어짐으로 자연스럽게 바깥쪽 스키에 체중이 실리게 되고요. 그 다음 3번 반대쪽 턴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발의 허리를 기울여서 조금 더 허리 각을 이용한 턴 이렇게 연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스키어를 보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허리가 휘었죠. 거의 9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100도 가깝게 이렇게 허리를 의도적으로 꺾어주면서 이렇게 기울임을 통해서도 연습이 가능하구나. 패러렐 턴 연습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점프하며 타기입니다. 네,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회전 방향으로 체중을 오른쪽 스키에 실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회전 방향. 지금 1번 사진에서 2번 사진으로 보면은 지금 왼쪽 바깥쪽 스키 쪽으로 턴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진이 1번, 2번이 밑으로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다리로 회전을 할 때 이때 오른쪽에 체중을 실어주는 연습 동작입니다. 이후 업을 한 다음 떨어질 때 다운을 하면서 충격을 약간 흡수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점프하면서 업 그리고 떨어지면서 양발로 다운하면서 균형 잡고 점프했다가 낙하한 후 계속 바깥쪽에 지금 스키어의 왼발이겠죠. 왼발에 힘을 주어서 체중을 실어서 회전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습법을 통해서 일부러 조금 과장되게도 하는 연습인데요.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나의 무게중심이 확실히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체킹을 통해서 구분 동작이 확실히 이루어지는지 내가 스스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급격한 허리각을 이용한 턴, 두 번째 계속해서 점프하며 타기 라는 두 가지 동작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응용 동작 세 번째는 한 발 벚꽃 타기입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충격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지금 스키어는 왼발 스키를 아예 벗고 오른발로만 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발의 균형을 유지하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테일 부분이 그리고 탑 부분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제 가늠이 되시죠? 지금 스키어의 오른쪽으로 향해 있죠. 그러면은 나의 회전의 시작이 오른발로 무게중심을 주고 회전을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면만 보고 본인이 왼쪽 오른쪽 선택을 할 때도 나의 방향을 알고 미리 내가 나의 톱밴드 부분이 오른쪽으로 향하면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오른발에 무게중심을 주는구나, 이렇게 회전하는구나. 만약에 왼쪽으로 향했고 왼발로 무게중심을 줘야겠구나, 그게 바깥발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을 보면서 저와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스스로 눈을 감고 정상에서 내려간다고 생각할 때 그 장면을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오른쪽으로 시작할 때 톱밴드가 오른쪽으로 향하면 내가 뉴트럴 포지션 혹은 내추럴 포지션으로 가속이 조금 붙다가 폴라인 엄청난 가속 이후에 오른쪽에 체중을 실어서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바깥발인 오른발에 체중을 많이 실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끝까지 회전하고 감속한 이후에 또 내추럴 포지션 업 하면서 무게중심 가운데 놓고 톱밴드를 폴라인 쪽으로 슬 향했다가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키를 직접 살 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미지 트레이닝도 같이 꼭 해주길 부탁해 드리고요.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던 한 발에 체중을 싣고 턴한다. 그리고 완전히 턴할 때까지 중심을 유지한다. 이래서 회전한 스키의 원활한 턴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회전할 때 엣지, 인아웃에 완벽히 서 있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초급자분들은 낮은 곳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좀 낮은 곳에서 이렇게 직접 벗고 타는 것보다는 임의로 착용을 하고 말 그대로 지금 오른발에서 왼발을 살짝 들어서 내가 오른발에 확실히 무게중심이 갔나 라는 것을, 그러니까 안전장치죠. 벗지는 않고 왼발은 착용하고 오른발로만 스스로 타다 보면 그러면은 조금 안전하게, 다만 낮은 곳에서 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가속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가속된 스키어는 상당히 무서운 그런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처음 타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에 많이 있지만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회전할 때 몸이 바깥쪽에 있어야 체중이 바깥 발에 실립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하게 되면은 회전하는데 방해가 되고요. 지금 스키어 보시면은 당장이라도 스키어의 왼쪽으로 쓰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무게중심이 완전 지금 너무 왼쪽으로 많이 쏠렸죠. 바깥발, 제가 얘기했던 지금 스퀘어의 톱밴드가 오른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바깥발에 무게중심을 꼭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지나치게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완전 누워버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왼쪽으로 쓰러질 것 같은 이러한 실수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동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동작은 연습할 때 세 가지 기억해 주시고 본인이 다양한 연습법을 통해서 재미를 느꼈으면 했고요. 이러한 체크 포인트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암기해야 되냐? 본인이 타다가도 안 되고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마음처럼 안 될 때 이 체크 포인트를
노트 같은데 적어놓거나 핸드폰에 적어놓고 스키장에서 슬로프 올라갈 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혹은 곤도라를 탈 때 이걸 한번 본다면 맞네, 내가 체크포인트 3번이 잘못됐네 라고 여러분들이 자기 피드백을 한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겠죠. 네, 스스로 수정하고, 안 될 때는 친구한테, 밑에 내려간 친구한테 사람 없는 곳에서 동영상 찍어서 나의 모습을 본다면 이해가 2배로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로 계곡 쪽 스키, 예, 아웃 엣지를 설면에 붙이며 회전을 시작한다입니다. 계곡 쪽 스키, 네, 바깥쪽이라고 표현했죠. 아웃 엣지를 설면에 붙이면 회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때 너무 빠르게 안쪽 인엣지에 너무 과격하게 힘을 줘서 앞에서 얘기했던 뉴트럴 포지션, 내추럴 포지션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너무 안쪽으로 무게중심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아웃 엣지에 설면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웃 엣지를 설면에 붙이면서 이런 속도감, 가속이 되는 것을 살짝 즐겨야만 합니다. 네, 그 다음 지금 이 스키어는 어느 정도 가속이 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왜냐면은 이 사진만 보더라도 지금 톱밴드 방향이 거의 폴라인 방향과 거의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이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가속이 많이 붙을 때 중심을 회전의 안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동시켜야만 합니다. 중심을 회전의 안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동시킨다라는 것은 앞에 수업에서도 많이 반복했듯이 여러분들이 이때 패러레터는 상당히 급경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다 중심 이동을 크게 하여서 신체의 무게중심이 안쪽 스키보다 회전 안쪽으로 더 많이 이동할 수 있어야 양스키의 패러렐 스탠스와 신체의 패러렐 포지션이 정확하게 만들어지면서 중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율성 있는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전의 전반부에 큰 중심 이동을 실시하고 반대로 회전의 후반부에는 일찍부터 신체 중심을 가운데로 되돌렸다가 다음 회전 방향으로 미리 움직여 줘야지만 지속적으로 낙하력을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스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스킹은 활주 스피드를 느낀다, 가속을 충분히 한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중급 정도, 중상급 정도 돼야지 여러분들이 낙하력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밑으로 활강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회전 전반부터 큰 중심 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완성도와 이러한 밸런스 능력, 그리고 경사 아래쪽으로 신체를 적극적으로 던질 수 있는 과감한 도전 정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3초의 공포를 어느 정도 극복해내고 완벽한 자세를 취한 이후 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때 대부분 스키 초보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무서워서 정자세를 단계를 생략하고, 그러니까 1에서 4로 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와 3을 생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서울 때는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연습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무서울 때는 급경사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회전을 조금 빠르게 하다가 어느 정도 완만할 때는 이렇게 뉴트럴 포지션 폴라인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이동 해준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바깥 스키의 인엣지를 미끄러뜨리며 회전을 컨트롤한다입니다. 이러한 회전 전반부의 안쪽 다리를 많이 구부리며 큰 중심 이동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바깥 다리를 사용하여서 회전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패러레터는 경사가 급하고 중심 이동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깥 스키의 그립력이 부족하여서 밸런스를 잃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
안쪽 다리를 구부리고 신체 축의 기울기를 기울여서 신체 중심을 이동시키는 만큼 바깥 다리를 펴면서 하중을 걸어주어 바깥 스키의 인엣지로 안쪽으로 설면을 잡아주며 안정되게 회전을 컨트롤하여야 합니다. 이때 바깥 스키는 하중이 부족하여 설면 위에서 그립력이 약한 상태로 스키어의 의지와 상관없이 헛도는 슬립이 이러한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적절한 하중을 받아서 충분한 설면 그립을 확보한 상태로 스키어의 의도에 맞춰서 설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스키딩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바깥 스키의 안정감을 있게 회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바깥 스키의 인 엣지가 하중이 적절하게 전달된 상태에서 테일 쪽이 많이 움직이며 회전 방향으로 스키가 돌아가는 이건 테일 슬라이드 보다는 훨씬 더 하중과 그립력이 향상된 수준 높은 테일 슬라이드 기술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100% 테일만 움직이기보다는 테일의 움직임에 맞도록 스키 탑 부분도 같이 함께 움직이는 수준 높은 탑 테일 슬라이드성 테일 슬라이드가 요구됩니다. 지금 용어가 조금 낯선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테일 슬라이드라는 용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테일 슬라이드 하면은 하중과 그립력이 향상된 바깥다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테일 슬라이드를 한다는 이러한 용어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부드러운 엣징을 사용하며 회전을 시작한다입니다. 부드러운 엣징을 사용하며 회전을 시작한다. 이게 어떠한 표현일까요? 아무래도 조금은 딱딱한 동작이 아닌 이러한 자연스러운 패러렐 턴 스키를 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계곡 방향이면은 밑에 방향으로 던지듯 기울이며 회전을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러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보다 조금 더 불안정하죠. 아무래도 가속이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난이도도 있고요. 이러한 신체의 낙하를 이용하여서 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안정감 있게 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회전 전반부에 신체 축을 기울이며 중심 이동을 실시할 때 밸런스를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천천히 급하지 않게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쵸? 이게 그 두려움을 극복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회전을 시작할 때도 한 번에 많은 양의 하중을 가하며 급격하고 딱딱한 엣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무게중심 이동을 통해서 안쪽 스키의 탑이 계곡 방향으로 낙하하는 것에 맞춰서 부드럽고 여유로운 엣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배가 진행하고 있는데 뱃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배는 없죠. 부드럽게 진행하면서 뱃머리가 서서히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표현입니다. 이때 안쪽 스키는 탑이 어느 정도 계곡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동시에 테일이 회전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앞에서 얘기한 탑 테일 슬라이드 성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고요. 바깥 스키는 탑의 움직임은 적은 상태에서 테일이 회전하는 바깥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테일 슬라이드 성향이 큰 자세로 회전을 해야 돼서 이것은 두 개의 신체 축이 컴파스처럼 원활하게 회전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네, 다섯 번째, 상체 방향을 계곡쪽으로 향하며 회전을 시작한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상체 방향을 계곡쪽으로 향하며 회전을 시작한다입니다. 네, 회전을 시작할 때 골반을 중심으로 신체를 다음 회전 방향으로 돌리게 되는데 특히 플루그 보겐이나 플루그 턴보다는 신체의 낙하가 큰 패러렐 턴에서는 스키의 진행 방향과 신체의 낙하 방향이 크게 어긋나며 회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죠. 진행 방향과 상체의 낙하 방향이 아무래도 조금 더 차이가 나죠. 네. 플루그 보겐보다 스피드가 일단 빠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낙하하는 동안에도 스키는 직진을 유지하려는 관성이 큽니다. 이 관성을 이기면서 스키의 회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신체 중심의 낙하 방향과 신체 축의 회전 방향으로 조절하여서 스키의 진행 방향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 축을 얼마만큼 기울여서 낙하력을 만들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신체 중심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신체 축을 얼마만큼 돌려주어서 스키의 회전력을 얼마나 이끌어낼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것은 스키를 타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하나의 과제고요. 일단 신체 중심을 이동하는 것은 외력에 맞추어 밸런스를 잃지 않도록 적절한 양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심이 낙하하는 방향은 스피드가 느리거나 작은 얕은 회전 후의 경우에는 옆에서 옆으로 곧바로 기울어지는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스피드가 빠르거나 깊은 회전 후의 경우에는 스키의 탑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몸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체 축의 회전 방향에 대해서 스피드가 느리거나 깊은 회전 후에 대해서는 상체의 회전 방향을 크게 계곡적으로 돌려서 적극적으로 스키의 회전을 이끌어내고 반대로 스키 스피드가 빠르거나 혹은 얕은 회전 후의 경우는 다소 소극적으로 상체를 돌려서 스키의 진행 방향과 어긋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신체 중심을 기울이는 내경 자세와 신체 방향을 돌려주는 내향 자세가 합쳐지면 바로 내향경 자세라고 하죠. 내경과 내향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내향경 자세를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어주는가에 따라서 패러렐 턴의 성질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요. 이렇게 기본기를 여러분들이 다지는 시간을 꼭 가져야만 합니다. 네, 여섯 번째, 안쪽 다리로 양스키의 고저차를 조절한다 입니다. 슬로프의 경사도 굽해지고 신체 축의 기울기도 커지게 되면서 양스키의 고저차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체 축과 무게중심의 이동에 맞춰서 스키의 고저차를 잘 조절해야지만 완성도 높은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저차를 조절할 때는 주로 회전의 안쪽 다리를 굽히거나 펴면서 신체 축을 회전의 안쪽으로 기울이거나 혹은 기울어진 신체 축을 다음 회전 방향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즉, 회전을 시작하는 전반부에서는 회전의 안쪽 다리를 구부리면서 신체 축과 무게중심을 계곡 쪽,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게 되고요. 회전을 마무리하는 후반부에서는 업을 하면서 회전의 안쪽 다리를 펴면서 축과 무게중심을 어디로 해야 되죠? 중립으로 되돌리며 다음 회전을 준비해야 되죠. 이렇게 고저차는 주로 안쪽 다리를 사용해서 조절하지만 스피드가 빨라지고 회전호가 깊어지는 경우에는 안쪽 다리의 움직임에 맞도록 바깥 다리도 함께 굽히거나 펴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빠르고 적극적으로 고저차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네, 7번째, 다음 회전을 미리 의식하며 회전을 마무리한다입니다. 네, 이때는 스피드가 증가하는 만큼 낙하력과 회전력도 커지게 되고요. 원하는 회전에 따라서 다양한 컨트롤이 필요하게 됩니다. 깊게 회전을 마무리하여 회전력이 큰 컨트롤성 회전을 할 것인가, 혹은 얕게 회전을 해서 낙하력을 크게 이용하는 낙하성 회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 정도로 회전을 마무리해서 회전력과 낙하력을 둘 다 추구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컨트롤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회전 전반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전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컨트롤성이 뛰어난 깊은 회전을 하고 싶다면 회전 전반부에 적극적인 중심 이동과 신체 축의 기울어짐을 만들고, 회전 후반부에는 스키가 산 쪽까지 충분히 감속이 되면서 말려 올라가도록 오랫동안 신체 축의 기울기를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초보분들한테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 어느 정도 상급분들은 낙하력이 좋은 얕은 회전을 하고 싶다면 회전 전반부에 중심 이동과 신체 축의 기울임을 줄이고, 회전 후반부에서도 다음 회전 방향으로 일찍 떨어지도록 신체 축을 중립으로 갔다가 다음 또 반대 방향으로 줬다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하면은 엄청난 가속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상급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네, 8번째, 폴을 설면의 상태를 느끼는 센서처럼 활용한다입니다. 기존 스키 기술에서는 폴 체킹이 앞에서 3가지 배웠었죠. 밸런스 잡아주거나, 리듬 맞추거나, 혹은 상하체를 연동시켜주는 역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때 센서처럼 활용하는 역할도 합니다. 네, 이러한 센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폴 체킹을 하면은 동작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고요. 기존처럼 지팡이의 역할보다 양팔의 연장으로 마치 더듬이처럼 설면에 닿아서 신체가 기울어지는 정도를 느끼는 센서의 역할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 폴 끝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요. 폴을 잡을 때 뒤로 너무 기울여서 잡거나 혹은 앞으로 많이 내밀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폴을 잡을 때도 많이 기울어지지 않게 유지하고, 폴을 찍을 때도 폴 끝을 조금만 앞으로 내밀어서 설면에 가볍게 닿도록 터치하는 이미지로 폴 체킹, 하나의 더듬이 센서처럼 여러분들도 자연스러운 이러한 설면의 감각을 느끼는 모습이 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체크포인트를 알았는데요. 다양한 실수도 아는 게 좋습니다. 신체를 무리하게 기울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전 전반에 신체를 무리하게 기울여서 축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실수고요. 이러한 무게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은 상황에 맞지 않게 뉴트럴 포지션, 내추럴 포지션 겪지도 않고 폴라인 겪지도 않고,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바깥쪽 다리에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겠죠. 그러면 이러한 축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면은 회전 전반부가 굉장히 짧아지고요. 낙하력이 손실되고 후반부가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안쪽 발, 그죠? 바깥쪽, 지금 사진을 보면은, 1번 사진 보면은 안쪽 발에 무리하게, 계곡 쪽 발이 아니라 안쪽 발에 하중이 많이 실리면은 아무래도 밸런스도 잃고 이런 타이밍도 늦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급격하고 무리한 신체 축과 중심 이동을 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 축과 무게중심을 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회전호의 깊이와 슬로프의 경사와 스키의 스피드,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것에 맞춰서 부드럽고 여유롭게 천천히 완만한 경사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급경사에서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3초의 공포가 극한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상당히 두렵기 때문에 이 동작을 연습할 때 개인적으로 완만한 경사에서 연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는 신체를 지나치게 돌리는 경우입니다. 사파라고 표현 많이 했었죠. 신체를 무리하게 돌려서 낙하력이 손실되는 두 번째 사진인데요. 이렇게 과도하게 돌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억지로 한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조금 전반부를 여유롭게 내추럴 포지션을 어느 정도 회전 전반부를 길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폴라인 그리고 배의 머리 제가 설명했었죠. 회전 전반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꾸로 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후반부로 진입하고 싶어가지고 막 마음이 앞섭니다. 상체를 막 돌리고요. 저도 그랬고요. 안 보이면 두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 실수이긴 한데요. 전반부가 짧아지면은 이렇게 되면은 낙하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속이 안 붙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스키딩이 생기면서 그립력과 활주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반 이후에는 신체 방향이 어느 정도 다음 회전 방향으로 미리 향해줘야 다음 회전의 낙하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데요. 지나치게 돌아버리면 관성에 의해서 회전 후반부에서도 상체가 계속 돌아가서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산 쪽으로 밀려 올라가서 원하는 멈추겐 되지만 스키를 제대로 탄다는 표현을 못하겠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동작입니다. 세 번째, 회전 마지막까지 안쪽으로 기울이는 경우입니다. 회전의 마무리가 또 중요한데요. 낙하력을 중요시하는 이번 스키에서는 효율성과 경쟁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너무 내경각을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회전 후반부까지 과도하게 기울기를 유지하는 이유는 좀 많이 내경각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안쪽 발의 과다한 사용이라고 이러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 후반부에 스키의 낙하력이 손실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립력을 상실하여 중심을 잃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회전 전반부에 적절하게 축과 무게중심 이동 만들고 회전 후반부에서는 바깥 스키가 확실하게 회전을 마무리해야 다음 회전에 들어갈 때도 낙하력과 활주력이 유지되면서 경제성 있는 스킹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패러렐 턴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때까지 스키를 타면서 예를 들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망치에 대해서 망치라고 예를 들었을 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손잡이를 가진 망치라고 생각하고요. 장단점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시간을 갖고요. 첫 번째는 딱딱한 단단한 본체가 있는 망치고요. 이것은 내력을 많이 사용하는 단단한 망치입니다. 내력을 많이 사용하는 스키어 장점은 아무래도 강한 힘으로 물체를 내리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원하는 부위로 갈 수 있겠지만 내력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이 손바닥이 아프겠죠. 손에 충격이 상당히 있습니다. 두 번째, 외력 의존형을 하게 되면은 밧줄 자루를 가진 손잡이 윗부분이 밧줄 자루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내력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고 외력에 의존을 하면 스키는 아무래도 쇠사슬, 철퇴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장점은 강한 힘으로 내리쳐서 손은 안 아프지만 그리고 적은 힘을 써서 큰 힘, 충격을 만들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배웠던 외력과 내력의 조화가 이루어진 스프링 자루를 사용하게 되면은 탄성이 강한 스프링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손에 충격도 가하지 않게 되고요. 적은 힘을 통해서 강한 타격 그리고 원하는 타격 할 수 있겠죠.
외력과 내력 이런 걸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는 예시를 사용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외력과 내력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신체 축과 신체 각도 적당하게 사용하고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도 적고 스키의 성능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외력을 사용해서 근력 소모가 적은 경제적인 기술 그리고 내력도 적절하게 사용해서 재빠른 회전에도 유리하고 악설 상황 등에서도 신체 각도를 사용해서 안정성 있는 내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스킹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패러렐 턴에 대해서 조금 심화 과정으로 응용 동작과 그리고 체크 포인트 그리고 플러스 알파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패러렐 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혼자 스키장에 가서도 스스로 암기한 부분을 핸드폰에 적어 놓고 체킹을 하기도 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담아 있기를 부탁하고요. 하나의 팁은 지인들과 스키장에 갔을 때 슬로프 경사면에 사람이 없을 때 친구가 밑에 내려가서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어주면 상당히 재밌고요. 내가 스키를 타면서 내려오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요. 겨울에 그렇게 동영상 하나 있으면 1년이 재밌습니다. 저도 스키를 좋아하고 보드도 좋아하는 사람으로 매년 겨울이 기다려지고요. 여러분들도 패러렐 턴을 할 줄 알아서 본인의 멋진 장면, 멋지게 눈 위에서 스키를 즐기는 모습을 나중에 보고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